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5선, 4선의 관록으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회 청문회부터 가보시죠. 그 문승욱 산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문 보고서 채택돼서 장관 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 장관은 야당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른 의원님? 네, 문성욱, 안경등 두 장관은 훌륭한 분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죠. 남은 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흠결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결정적인 문제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흠결은 있지만은 탈락 사유는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이 국회 청문회가 참으로 저는 잘 좀 작동이 돼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는 방금 말씀한 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좀 임명하는 그 절차를 좀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결론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할 정도의 참 개탄스러운 문제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벌써 29번째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임명했는데, 요번에도 또 이런 독선과 독주 오만으로 이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임명한다면은 특히 이 세 사람 박준영, 임혜숙, 노형우 이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 세 명 가운데 보니까 당 내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한두 명 정도는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계속 추진을 하면은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의견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되겠냐 하는 이런 입장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도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경우는 이건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테면은 자기 남편하고 공동 제자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논문 표절이다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애매히 된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가족 동반 출장은 이번에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출장할 때 항공료등은 다 냈다고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시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건 시비를 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장관직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흠결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부분을 지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인이 관세를 회피했다, 도자기 불법 판매를 했다 이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많아요. 1250점이 되는데, 물론 이분이 도자기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자기 수입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은데 벼룩시장 등에 샀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를 다시 되팔았다고 그런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더 이거는 결국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기께서 최종적으로 판정하실 것 같은데 본인들 결단도 필요하겠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 상임위에서 적절한 선에서 수습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큰 흔결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큰 행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긴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지금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는 역량과 능력 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도덕성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은 국민 정세에 비춰볼 때 또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홍은표 의원님, 이제 박준영, 임혜석, 노영욱 후보자 세 명 다 부적격입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이 세 분 다 부적격이 넘치고 넘칩니다. 첫째 이유는 어쨌든 장관이라는 자리가 도덕적으로 불법, 탈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풍스럽고 또 이 도자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는 그 문화에 아주 그 고도의 그 발달된 나라고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1250점을 이렇게 이건 뭐 밀수꾼도 아니고 이건 뭐 상식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말할 수 없는 불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차진 사퇴했으면 좋겠고 임혜수 우리 그 후보께서도 이 제자 논문을 18군데를 남편하고 공동 자기들이 연구해서 했다 이렇게 도용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말이에요. 참 도덕적으로나 또 그 학교 그때 당시에 그 관여에 있었던 아마 주변 사람들도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지나치다. 제자를 가리키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도용해서 이렇게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남편까지 여기 가담해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이건 뭐 상당한 저는 깊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이 그 해외 아까 뭐 서른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뭐 꼭 해외 나갈 적마다 가족이 동반해서 돈을 내든 안 내든 갔다는 거는 그만큼 거의 장관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자기 기본을 못 지킨 그런 도덕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노영욱 장관은 이건 참 그 주무장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뭐 재테크 거기 취득세도 낸 일이 없고 지방세 그렇죠. 또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일인데 이런 것들은 저는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사퇴해서 좀 더 여기 적임자 전문성도 있고 투명하고 깨끗한 분을 좀 대통령 임기 1년 남았는데 좋은 장관 후보를 다시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신임 송영길 당대표께서는 이제 청에 맞서서 당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뭐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송 대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뭐 판단을 내리겠다. 근데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궁금한데요. 뭐 이를테면은 뭐 임명 철회 쪽으로 자진 사퇴 쪽으로 어떤 뭐랄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 대표? 어떻게 뭐 낼 수 있죠. 뭐 그건 항상 우리가 해오던 일이니까요. 청와대하고 의견 조율도 하지만은 상황을 봐서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면은 자체적으로 그 독자적인 입장을 얘기하죠. 저 양반은 안 되니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상임위 내에서 먼저 얘기를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야간에 합의를 하고 그 상황이 잘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판단하고 그렇게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한다 이건 또 좀 지나친 이야기가 일 수 있고 상의해서 하면 되죠. 홍은표 의원님. 네네. 만약에 지금 이제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린 박 후보, 임 후보, 노영 후보 이 세 분이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얼마 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치러서 우리가 민심을 봤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또 오만 독주로 뭐 그런 거 상관없다. 우리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밀고 간다면은 저쪽은 국민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심에 대해서는 알아본 것도 없고 다시 권력과 힘이 있는 마지막 한번 독선 독주를 하겠다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모든 어떤 행사 때마다 하는데 요번에 만약 요번 세 번만은 대통령이 이 집권을 하지 말고 좀 국회의 소리 그리고 국민의 소리 또 여론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처리하라. 뭐 노골적으로 관건 대선 선거 대선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홍 의원님 이런 의심 타당합니까? 예, 이 부분도 우리 야당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여권 중심에서 항상 일을 해왔고 또 지난번에는 또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자기가 참 큰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다가 지금 잘못됐습니다마는 이제 저는 이 대선을 앞두고 이 공정성 확보가 안 되면은 국민들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관권이라든지 또 중립성이라든지 또는 잘못될 수 있는 부정 이런 것들이 뭔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총리 정도 되면은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에 그리고 누가 뭐라해도 저분은 믿을 수 있는 분 국민을 위해서 뭔가 중립성을 지켜서 투명하게 할 분 전 이런 분을 좀 찾아서 총리를 내정했다면은 아까 우리 5분의 장관 중에 2분을 우리가 찬성한 것처럼 저는 찬성을 야당에서 해야지 반대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데 너무 이분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 이 부분은 뭐 정말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되면은 관건 대선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셨는데 이건 좀 넌센스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관건 선거를 하겠습니까?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이 김기현 대표가 참 좋은 분인데 과도한 말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안 맞는 말이고요. 김부겸 이 총리 후보자는 뭐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행정 능력은 물론이고 다 입증이 됐죠. 또 그 행안부 장관 할 때에 검증을 다 거쳤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김부겸 총리가 되면 관건 선거를 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건 옛날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지나친 얘기로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이 김부겸 장관의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각의 장관직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걸 두루보고 또 여야 관계가 아주 원만한 분 아닙니까? 아마 우리 당 내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만큼 여야 관계가 원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기현 야당 측 주장대로 하면은 누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다 안 됐다고 할 거예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주장은 이제 거두시고 정리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분 위원님 일단 광고 잠깐 들으시고요. 잠시 돌아와서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소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방금 전에 광고 듣는 와중에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2568님께서는 후보자들 논란을 보니 실망스럽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국민이 허탈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749님께서는 흠결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정직하게 잘못 시인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이쯤하면 되었다 싶었습니다. 기회를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청문회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부과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의원님 이번에는 김호수 검찰청장 후보자요. 뭐 이전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연루 의혹 있어서 뭐 검찰에 조사받은 적이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또 친정부 인사라고 비판하는데 먼저 서른 의원님 김 후보자 뭐 문제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김호수 총장 이 후보자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사회 보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긴급 출국 금지 사건입니다. 해외 도피를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2년 전에 그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조사를 하기 직전에 새벽에 이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로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그건데 그거를 법무부에서 알고 중단을 시킨 거죠. 그랬는데 문제 본질이 뭐냐면은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조사 시점 미리 알고 도망가려고 했냐. 이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이 김학의 전 차관이 몰래 도망하려는 걸 법무부에서 알고 이걸 저지하고 나섰는데 이게 이제 이 저지를 해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 게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려고 한 걸 막았느냐? 이게 잘못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부실 수사를 했습니다. 부실 수사를 하고 제19 감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이성윤 지검장, 김호수 전 차관,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성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그거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고 상황에 임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긴급 출국 금지 절차가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은 문제는 도망가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했던 조치인데 그거 자체가 무슨 엄청난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이 검찰이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네, 절차가 본질이 아니고 이 도망가는 사람을 막은 거 이게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 후보자 그 검찰총장으로서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기보다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김학의라는 사람이 왜 도망갈 시점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냐. 수사를 언제 할 건지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이걸 제보를 했느냐. 이걸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은 그 수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보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검찰 내에서. 그래서 그 수사는 않고 엉뚱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홍 의원님도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 사건의 본질 전후를 얘기하자면 뭐 맨날 며칠 얘기해도 어려운데요. 문제는 김호수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적임자냐 아니냐. 지금 이거를 놓고 오늘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김호수라는 분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편견적이고 그리고 이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으로 정부가 추천했는데 이걸 감사위원장이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람이 과연 검찰총장을 할 수 있냐? 또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박상진이나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대한민국 검찰을 공정성 있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미 이 이력에서 보다시피 또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서 보다시피 총장으로는 적임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나 저희 당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도
이제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을 존중한다면은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지시나 지휘에서 있었던 것들을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런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갖다 놓는 것은 소위 이 권력을 옹호하고 지금 정부의 어떤 부정부리를 막기 위해서 방패 역할로 김호수를 갖다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편견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예. 지금 검찰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쭉 검찰 개혁을 해왔습니다. 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은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총장이 되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호수 전 차관이 총장으로 책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하자면은 도리 없이 이런 분이 가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예, 검찰 개혁의 책임자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덧붙이면 말입니다. 예. 검찰총장 후보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9번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이 4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만점을 받으면은 36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4표를 받았어요. 4표. 이렇게 성적도 나쁘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총장 후보 인사위원회에서 나왔는데도 이거를 막무가내로 지금 딴 설명을 해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검찰총장 후보 인사위원회는 뭐로 뒀습니까? 4표 받았어요. 4표. 36표 받아야 할 사람이. 이런 것들로 봐도 이건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 공방 좀 보시죠. 자, 뭐 검찰권 남용이다. 뭐 친문의 내로남불이다. 의회 입장이 다른데 먼저 서른 의원님 기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 잘못됐죠. 예. 유시민 이사장이 그 발언한 것은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했다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를 지칭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를 훼손한 게 됩니까? 그렇지. 이건 본인을 직시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한 게 다 우리가 이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게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해서 한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나와서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이렇게 주장하면은 나는 이게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기소가 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부패 부를 상대로서 얘기했던 거이지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했고 사과를 정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기소를 하고 운운하는 부분은 이건 일종의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복이요. 예, 알겠습니다. 홍표 의원님? 저는 이 문제가 오늘 이 중요한 방송에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유시민이가 누굽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난 이 공중파를 통해서 뭐 기소가 되고 뭐가 되고 논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시민이가 이제 자연인이고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분께서 아주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걸로 다 죄를 진 거예요. 문제는 과거에 이와 똑같은 사건으로 조현 경찰청장이 구속됐었습니다. 이 유시민도 이거 구속을 해야 돼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유시민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풀어놓고 이런 공방을 합니까? 이거는요. 법이 원칙이 있다라면은 또 정의가 있다면은 똑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구속되고 이 사람은 풀어주고 그리고 또 이걸 기소했느냐 안 했느냐를 논쟁하는 자체가 저는 이거 참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걸 왜 이런 걸 놓고 공방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예훼손권 관련해서 구속된 사례는 지극히 대부분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온갖 소리 다 했는데도 대통령이 풀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명예훼손 가지고 구속된 사례는 아주 드물고 오히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검언유착 사건의 이제 전형적인 사례인데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을 안 내놔서 비밀번호 안 푸는 바람에 이 사건이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오해 바치고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뭐 수사한다고만 그래놓고 지금 그냥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예.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유시민 사건은 더 이상 이 중요한 공중파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이렇게 논쟁을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모욕죄로 뭐 했다는 아까 그 말씀도 대통령이 나 욕해도 좋다고 그래놓고 그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소 붙여놓고 지금 풀어준다. 이 국민들이 웃어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욕을 해도 상식적으로 해야지요. 엉거소리 다 하고 그걸 그냥 인물 만들어서 뿌리고 그게 잘한 겁니까 그게? 에이, 그래. 그게 공중파에서 말도 못하게끔 지금 욕을 했어요. 그래도 용서를 하겠다는데 그걸 대놓고 또 그냥.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열띤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